지난 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천안 서북구 종합병원 관련 코로나19 감염자가 3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아산시가 정부에 요청한 아산세무서 공공청사 부지 매입비가 또다시 제외됐습니다. 수요자인 아산세무서의 반대가 여전하면서 올해도 세무서 신축 이전엔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별도의 사무기구가 없다 보니 자치경찰 역할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충남미래교육 2030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 6월 동시지방선거에선 3선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중증장애인 예술단을 신설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지난 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천안 서북구 종합병원 관련 코로나19 감염자가 30명을 넘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11일 낮 현재까지 이 병원에선 환자 21명과 종사자 12명 등 총 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천안시는 확진자가 나온 2개 병동을 시설격리와 이동 제한 조치하고 보호자와 종사자 등 32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에 이어 추가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실시합니다. 시는 우선 올해 1차분 30억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뒤 협약을 통해 연간 360억 원을 시중은행에서 2%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상공인 1인당 특례보증 한도는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채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12일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해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소망대출을 포함해 총 1,926건, 379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아산시가 정부에 요청한 아산세무서 공공청사부지 매입비가 또다시 제외됐습니다. 수요자인 아산세무서의 반대가 여전하면서 올해도 세무서 신축 이전엔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정부의 비축 토지 예산에 아산세무서 공공청사 부지 매입비를 반영해달라고 제안서를 제출한 아산시. 결과는 또다시 미반영이었습니다. 제외 사유는 수요 공급 비매칭. 수요자인 국세청과 아산세무서가 온천지구 내 공공청사 신축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배방읍에 임시청사를 두고 있는 아산세무서는 납세자 편의 등의 이유로 온천지구 내 이전을 2018년부터 반대하고 있는 상태. 지속적인 아산시의 설득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지 전체 면적 중 20%를 아산세무서 이전 신축 부지로 지정한 아산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반대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아산시는 올해 세무서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세무서 이전이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다른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정부가 매년 1월 29일을 법정기념일인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열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1월 29일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당시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를 선포한 날로서 세종시는 지난 2015년부터 이날을 기념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이재관 전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천안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전 부시장은 11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부처와 지방행정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시민의 자존감을 높이겠다며 아산 평택과 연계된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종시를 배후로 동남부 경제권 활성화와 100만이 살 수 있는 교통, 문화, 인프라 확충, 시민이 직접 이끄는 참여자치 영역 확대 등을 5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전 부시장은 옛 천안군 문화공보실장과 세종시와 대전시 부시장, 차관급인 소청심사위원장을 거쳐 지난달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황재만 아산시의회 의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아산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 의장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아산은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며 8년 동안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을 대변하고 소신 있는 정치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를 해온 자신이 아산을 한 단계 끌어올릴 적임자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시장이 된다면 시민이 우선인 소통하는 아산시를 만들고 아동과 청년, 여성, 노인,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다른 시도와는 달리 별도의 사무기구가 없다 보니 자치경찰 역할에 제한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세종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과 경비 사무를 비롯해 아동과 청소년, 가정폭력 등 민생 분야에서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다른 시도와는 달리 자치경찰 사무를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닌 세종경찰청에서 처리해왔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별도의 사무기구를 두지 않도록 한 경찰법 특례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경찰청의 지휘 감독을 받다 보니 업무나 인사권 독립에 제한이 있었고 관련 예산 처리에도 애로사항이 뒤따랐습니다. 이에 세종시가 올해 자치경찰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법상의 세종시 특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세종경찰청에서 처리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별도 사무기구에서 처리하고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상임화하겠습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하는 시민중심 네트워크인 으뜸마루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난해 지구대 2곳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주민추천제를 올해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 주요 시책 중 하나인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최일선 치안연장 책임자까지도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에 걸맞는 세종형 자치경찰 모델을 만들기 위한 실험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중증장애인 예술단을 신설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5명으로 구성해 시작하고 추후 3명을 보충해 모두 8명으로 장애인 예술단을 완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보컬과 기타, 건반, 타악 등으로 구성된 예술단은 각급 학교는 물론 시민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공연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장애 인식 개선과 장애인 고용 분위기 확산을 목표로 한 중증 장애인 예술단이 안착하고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미래교육 2030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 6월 동시지방선거에선 3선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 교육 현장. 김지철 교육감은 이러한 대위기가 미래 교육에 대한 고민을 앞당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우리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체제로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전환의 시대 충남 미래교육 2030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대 전환 과제로는 교육 과정과 공간, 생태, 디지털, 교육 협력을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학습자 주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학교 자율 특색 과정을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업 선택과 설계, 개별 맞춤형 평가가 확대됩니다. 이제 학생들이 학습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자신만의 교육과정으로 학습을 설계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학습 공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첨단 ICT 기반의 스마트 교실을 구축하고 미세먼지와 성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그린 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탄소 중립 등 실천 중심의 생태 전환 교육을 실시합니다. 한편 다음 달 5일 아산에서 출판 기념회를 여는 김 교육감은 삼선 도전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 등 착오 없는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설 명절을 대비해 성수품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성수품 제조업소를 비롯해 농축수산물 가공 또는 판매업소, 대형 식당 및 중대형 마트 등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조리 사용 여부, 위생적 취급 기준 이행 여부 등입니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되며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하거나 폐기 조치됩니다. 11일 오전 10시 40분쯤 아산 탕정면 호산리의 한 오피스텔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불이 방 안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올해 행복도시에서 공급될 아파트 분양과 임대 물량이 확정됐습니다. 전체 7천여 세대 규모인데 분양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대신 임대가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김우순 기자가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짚어봤습니다. 지난주 행복청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모두 7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되고 3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3과 5-1 생활권 유지로 공급될 예정이고 금년 준공 물량 4,000세대는 4-2 생활권, 1-5 생활권 중심으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보다 구체적인 아파트 공급 계획이 나왔습니다. 분양은 7개 단지 4,142세대, 임대는 8개 단지 2,885세대 등 모두 7,027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분양은 6-3 생활권 M4블럭이 유력합니다. 아직 정확한 시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 중 공급될 예정이며 민간 참여 공공분양 방식으로 모두 839세대가 공급됩니다. 이어 4-2 생활권 1개 블록과 5-1 생활권 2개 블록에 모두 1,482세대 규모의 민간 분양이 예정돼 있고 6-3 생활권과 4-2 생활권 각각 1개 블록에 1,185세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 1-1 생활권엔 636세대 규모의 연립주택 공급도 예고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전체 분양 물량은 4,100여 세대인데 이는 지난해 분양된 5천여 세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지역 부동산 업계나 실수요자들 입장에선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반면 임대아파트는 지난해 199세대 공급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천여 세대로 10배 이상 늘어납니다. 주로 6생활권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6-3 생활권 M4블럭 161세대를 시작으로 6개 블럭에서 2,425세대가 공급되고 5-1 생활권과 1-1 생활권에서 460세대 등 모두 2,885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아파트 전체 공급량은 1,000세대가량 늘어난 가운데 분양 물량은 오히려 줄이고 임대 물량을 대폭 늘리는 공급 정책의 변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올해 세종 지역 초등학교 취약 대상 아동 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 취약 대상자는 모두 5,521명으로 지난해 5,552명보다 31명 줄었습니다. 또 취약 대상 아동에 대한 예비 소집 결과 219명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 중 유예나 면제, 입학 연기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소재가 미확인되는 아동은 5명으로 대부분 해외 체류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청은 예비 소집에 응소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통해 초대 파악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에 특별 경영 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일반 제조업 경영 안정자금을 대출받은 후 금융기관과 약정한 대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업입니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원으로 대출기간 2년간 2%포인트의 이자를 도에서 보전해 줍니다. 신청기간은 12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충청남도가 올해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예우 확대를 위해 명예수당 지급을 추가로 시행합니다. 명예수당은 매월 6만 원이 지급되며 대상은 도의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입니다. 다만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 100%를 초과해 생활지원비가 지급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신분증과 민주화운동 관련 서류를 챙겨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올해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시는 우선 봄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또 천명과 한식을 전후는 대형 산불 특별 방지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 직원이 취약 지역 산불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 소각 차단을 위해 신청시 산림 연접 지역 영농 부산물 파쇄도 지원합니다. 천안시는 오는 21일까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2017년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에 2021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1명이 천안에서 거주하는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가 대상입니다.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도시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합니다. 도시지역 빈집 정비 사업은 동지역 중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철거비 전액을 지원하고 3년간 임시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억 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다음 달 4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대상지 약 5곳을 선정해 3월부터 철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방치된 빈집 24곳을 철거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다는 이상 신호가 있을 때 생활 속에서 쉽게 대처하는 법을 알아보는 알기 쉬운 건강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손가락을 오므릴 때 딱하고 소리가 나는 방아쇠 수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힘줄을 마사지하고 관절에 냉찜질을 하는 등 관절 마사지를 하면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과 다음 시간은 손가락을 움직일 때 통증이 나타나는 방아쇠 수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방아쇠 수지는 손가락 힘줄의 부종으로 인해 손가락을 움직일 때 힘줄이 마찰을 받아 딱 소리가 나면서 통증을 느끼는 질환입니다. 마치 총의 방아쇠를 당길 때처럼 어느 순간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방아쇠 수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방아쇠 수지는 손가락을 굽히는 데 사용되는 수지 굴곡건에 결절 또는 부종이 생기거나 손등뼈, 골두, 손바닥 쪽에 위치한 힘줄 결절이 두터워지거나 터널과 같은 활차가 두꺼워져서 활차 아래로
힘줄이 통과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줄이 통과할 때 심한 마찰을 받게 되면서 통증이 느껴져 움직이기 힘들다가 어느 순간 딱 하는 탄발음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탄발지라고도 합니다. 방아쇠 수지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부, 손잡이 자루가 달린 기구나 운전대 등을 장시간 손에 쥐는 직업군, 골프 등 라켓을 쥐고 하는 운동 때문에 반복적으로 손바닥이 마찰되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방아쇠 수지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픈 손가락의 손바닥 쪽, 손등뼈 골두 부위에 압통을 느끼고 간혹 결절이 만져지기도 합니다. 주로 엄지손가락과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방아쇠 수지의 증상들입니다. 손가락을 굽히거나 펼 때 딸깍하는 마찰음이 발생합니다. 힘을 주어도 어느 구간까지는 손가락이 잘 굽혀지거나 펴지지 않다가 어느 구간을 지나면 힘들이지 않고도 잘 굽혀지거나 펴집니다. 손가락을 오래 많이 사용한 날은 손의 통증이 심해집니다. 손가락 움직임이 점차적으로 제한됩니다. 초기에는 단지 딸깍거리는 증상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딸깍거리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고 아주 심해지면 힘을 줘도 손가락이 안 펴지는 경우까지 진행되기도 합니다. 방아쇠 수지는 시간이 경과하면 관이 스스로 늘어나 증상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통증이 심할 경우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증상이 9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손가락의 움직임 제한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방아쇠 수지 예방법 및 생활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손을 사용해 일을 하는 직업군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우선 손가락의 반복적인 사용을 최대한 피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작업, 스마트폰 사용 시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손가락을 많이 사용한 날, 통증이 매우 심한 날은 냉찜질을 하면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혀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 손목과 손가락의 피로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손목과 손가락의 스트레칭과 마사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LS밸브에서 일반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5-398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불당 오디세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격일제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2-793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